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해결을 너무 빨리 하려는 것.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해결책이나 전략 또 실행 플랜이 막 그려져 있죠. 제가 본 한 정책 프로젝트에서도 그랬어요. 이 초반 과정이 완전 틀렸는데 아무도 그걸 다시 묻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다들 너무 똑똑했고 이걸 다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. 결과는요, 몇 주 또 몇 달의 노력이 사실상 헛수고가 됐어요. 이건 일상에서도 똑같죠. 커리어, 팀 프로젝트, 또 사업 아이디어.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, 이런 결과가 나왔지? 라는 생각만 나오죠. 그래서 문제 정의는 전략의 절반입니다. 왜냐하면 문제를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고 또 무엇을 무시하고 누구의 의견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다 달라지죠. 그래서 전략이 어긋날 때 실행을 고치기 전에 저는 항상 문제 정의부터 다시 봐요. 이걸 건너뛰면 나머지도 무너지기 십상이에요.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미묘하죠. 우리는 시작부터 이미 편향돼 있어요. 습관, 경험, 또 문화, 조직에서 배운 방식들, 이게 전부 첫 단계를 자동으로 결정해 버려요. 예를 들어 한국 조직에서는 센스 있는 접근이 미국에서는 불분명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어요. 반대로 미국식 명확함이 한국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결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 이 편향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왜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지? 또 왜 전략이 안 먹히는 거야?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음 이 프레임 자체가 어긋난 경우가 많아요.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전문성의 함정.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문제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. 이건 뭐 A 문제가 아니라 B 문제고 또 사실 C 변수까지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복잡해지고,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전략의 첫 단계에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. 제가 본 이 엘리트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너무 정교하게 들어가다가 정작 핵심 질문을 놓쳤어요. 단순하게 물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겁니다. 여기서 지금 진짜 풀어야 할 문제는 뭔지?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해요. 그럼 정답이 뭔데요? 근데 현실에선요, 전략이 잘 풀릴 때도 정답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대신 차이는 여기서 나요.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안 멈췄는지.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위험한 순간이라고 설명해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느냐입니다. 첫 번째는 멈추지 못하는 순간이에요. 똑똑한 사람일수록 빨리 움직이는 걸 능력으로 착각하죠. 그래서 멈추는 순간이 이 신중함이 아니라 괜히 자신 없어 보이는 선택처럼 느껴져요. 하지만 이 전략의 첫 단계에서 멈춤은 지연이 아니라 판단의 신호예요. 두 번째는 가정을 의심하지 않는 순간이에요.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?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가정이 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틀릴 가능성보다 자기 확신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. 세 번째는 문제를 잘못 정의한 채로 달려가는 순간이에요. 내가 지금 올바른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? 이 질문이 참 불편하죠? 왜냐하면 진짜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책임, 역할 혹은 이 힘의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전략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여러 분야를 오가다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생각보다 잘 안 망가져요. 대신 그 능력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정말 쉽게 바뀌어요. 같은 판단인데 어디서는 '와 믿음직하다.'가 되고 어디서는 '좀 차가운데?'가 되는 거죠. 능력은 그대로인데 자막이 달라진 거예요.
문제는 우리가 한 번 잘 된 방식을 너무 빨리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. "난 그냥 원래 이렇게 해. 이 방식이 맞아." 그 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다만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 문장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조금 곤란해지겠죠. 성공은 우리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고를 고정시켜요. 특히 이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과가 중요한 환경에는 공통된 이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. 말은 짧을수록 똑똑해 보이고 판단은 빠를수록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은 '야, 이 사람 책임질 준비가 된 거야.' 이렇게 보이고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이게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세계에서는 이 기본값이라는 게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어떤 곳에서는 말 안 하는 게 '아, 이 사람 생각 중이구나.' 그렇게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'아, 답답해. 왜 가만히 있는 거야.'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어떤 곳에서는 짧게 말하는 게 정리된 사고인데 다른 곳에서는 '설명이 좀 부족한데?'로 보이는 거예요. 확신도 마찬가지죠. 한쪽에서는 리더십으로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교만하거나 조금 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겠죠.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해석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. 여러분도 회의에서 한마디 안 했는데 "왜 말을 안 해?" 라고 읽힌 적 있죠. 바로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.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똑똑할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. 이미 그 방식으로 너무 많이 맞아봤거든요. 경험 많은 사람들이 더 당황하는 거 은근 좀 웃기죠.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안 맞으면 바로 혼란이 옵니다. 그래서 안 통하기 시작하면 환경보다 자기를 먼저 의심하기 쉽죠.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설명 방식이에요.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생각해요. 전략이라는 건 리셋도 아니고 이식도 아니고 번역에 가깝다.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두되 이 환경이 이해하는 말로 다시 풀어주는 거죠. 같은 회의에서도 A 나라에서는 한 줄이면 끝나는데 B 나라에서는 한 단락씩 풀어야 설명해야 상대가 이해하고 신뢰하는 거죠. 같은 얘기인데 어디서는 통하고 어디서는 안 통한다면 그건 내용 문제가 아니라 번역 문제일 가능성이에요. 보통 리더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왜 우리 팀원들은 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안 줄까요? 그런데 사실 그들은 솔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예의 바른 거죠. 상황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봐요. 누군가 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실패한 게 뻔히 보이죠. 근데 하지만 이 회의실 분위기는 어떤가요? 아, 취지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.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맞네요. 같은 이 왜곡된 이 표현들로 본질을 흐리죠. 이건 배려가 아니죠.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중간에서 차단해 버리는 정보의 유실이에요. 이 인텔리전스 세계에서는 이걸 노이즈라고 불러요. 진짜 정보를 예의라는 예쁜 포장지로 여러 겹 감싸서 정작 그 안에 이 내용물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결정권자는 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그 실패의 대가는 조직이 전체가 치르게 되죠.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매너세, politeness tax예요.